오늘 주식시장은 미국 3대 지수 뭐 플러스긴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유럽장은 혼조세로 끝났고요. 새벽에 아시아장이 좀 셌었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었으니까 세게 움직였고, 뭐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 방향성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구리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유가보다는. 근데 유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그 델타 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 측에 대한 우려성들이, 그 중국 델타 변이 국내 확진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위로 촉발되면서 올라갔고, 채권 가격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던 게 다시 다 윗방향 쪽으로 움직이려고 3%나 튀었습니다. 많이 튀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약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테이퍼링 얘기가 있다가 그 연준 매파 의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말 바꿀 수도 있어 라고 했더니 금방 달러 인덱스가 힘을 잃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움직임이 매일매일 뉴스 보도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큰 흐름 안에 앉혀져서 움직이는데, 그 앉혀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특히 경기가 확장 국면, 출구 전략이 일어나기, 특히 기준금리가 일어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연준 이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자체는 일정 부분 중립성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카드를 내밀고, 가장 마지막에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그때 그 떠받치는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기 전에, 중요한 이슈를 얘기하기 전에 연준 이사들이 이 간보기를 먼저 합니다. 간보기를 하다가 시장이 그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 금융시장이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드러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매파하는 사람이 한마디 나와서 시장을 또 좀 잠잠하게 하는 것. 그래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거기에 너무 농락당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거 OECD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OECD에 나오는 얘가 BSI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신뢰감이죠. 근데 얘가 최근 보면 이렇게 약간 꺾이고 있어요, 아래로. 그 다음에 이거는 CSI입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 지수인데, 이 지표가 뭐냐면 미국하고 OECD 토탈, 코리아, 그 다음에 유로존하고 차이나인데, 우리나라 약간 꺾이고 있고요. 미국도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근데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기 보시면 그 경기가 확장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기가 글로벌 금융이고 여기가 확장 국면이었거든요. 여기는 IT 버블 붕괴고 확장 국면인데, 글로벌 금융이 되다 보면 막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 정도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게 미국인데, 미국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래로 빨리 내려왔고, OECD는 올라가는 중에서 머리를 쳤고, 우리나라는 좀 내려왔습니다. 유로존은 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중국 같은 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BSI를 보면, BSI를 좀 확대해 볼까요? BSI도 보면 이거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 포함됐겠죠. BSI니까.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OECD 토탈로는 괜찮고, 유로가 지금 유럽 지역이 좀 괜찮은 패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약간 상승세가 누그러들었는데, 근데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CLI라고 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네 국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PMI 지수나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기업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주식시장의 추세를 전환하는 요건들은 아닙니다. 주로 선행지수가 추세 전환할 때 모두 다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리다가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행지수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붕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이제 OECD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하는 국가 비즈니스 관련자들 그 서비스, 그러니까 서베이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연두색이 뭐냐면 월쇼 지수라고 미국 주가 지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한 패턴을 움직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러니까 BCI처럼 그 기업 심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주가 내려간다, 연두색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던 속도가 점점 둔화된다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최근 BCI나 CCI, 그러니까 기업 심리 지수나 소비자 심리 지수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거는 이 상승 강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BCI나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얄드인 리서치에 나오는 지표인데, 이거는 PMI 지수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PMI 지수 역시 이것도 이제 S&P 500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빨간 건. 근데 파란 건 PMI 지수인데, 이 제조업 지수하고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 마찬가지로 위아래에 움직일 때 미국의 주가 상승 탄력이 오르거나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색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승 탄력이 누러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향후에 상승 탄력이 좋겠느냐, 미국이 전 세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조정도 이거 지금 끝났는데, 그래서 기대치를 상대적으로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그리고 김현석 씨의 월스트리트 나우 환경 해외 주식 나온 지 여기 보면 8월 24일자 입력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얘기가 동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거고, 여기 보시면 끊임없는 저가 매수인데 조정이 사라진 건 패드 덕분인데, 이 패드 덕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패드가 계속 들어와서 뭔가 한마디씩 하면 주식시장이 끝납니다, 조정이. 요번에도 역시 조정은 매파 연준 이사가 들어와서, 아니야, 우리 뭐 테이퍼링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한마디 하면서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페드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그 시기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부터 그런 영향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조정이 일어나면 그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연준 이사나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걸 유심히 보고, 그게 조정이 끝인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이건데, 파이자에 대한 백신을 전면 승인했거든요, 미국에서. 이 전면 승인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임시적 승인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제해서 전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무 접종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데 너 이거 꼭 맞아야 돼, 교사들 다 맞아, 이렇게 안 맞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투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 확진율 자체는 증가하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1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현석 씨 월스트리트 나우 이거 밑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가 나오죠. USD 델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일정 부분 지역에서는 델타 변이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분기 배당이 전세계 1위랍니다. 삼성전자가 흘러내리고 있긴 한데, 배당으로 그나마 흘러내리는 거에 대한 눈물을 좀 떠받치는 그런 행위를 하네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역시 꼭꼭 뒷주머니에 꼽아두고 있던 대규모 투자 액션을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서 카드를 썼어요. 이 카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카드를 이렇게 쓰도록 정부에서 출소하도록 용인을 했겠죠. 참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요? 삼성전자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또 느끼게 되고, 화나는 이면도 있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중시가 그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점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스케줄을 잡고 있죠. 바보입니까? 이 삼성전자 큰 거대 기업이 이재용 회장 한 사람으로 경영되고 운영되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액션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좀 더 계속 지켜봤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나왔을 건데, 스물스물 뭐 특히 삼성전자는 언론들이 알아서 언론 플레이들을 해주잖아요. 말을 안 해도. 특히 경제지들이나 보수지들이 알아서 얘기해주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대단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오늘은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